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아침에 이 영상을 올리려고 했는데 그 프리고진이 뭐 벨라루스로 도망을 갔다 그러나요? 쿠데타 시도를 그만두고 가봤자 어차피 집 나가면 갈 곳이 벨라루스밖에 없는 주제에 무슨 쿠데타야. 말도 안 되는 소리였죠. 쿠데타 이전에 쿠데타라고 말이 막 있었을 때 영상 올렸으면 좋았을 텐데 아무튼 간발의 차이로 놓쳤어요. 기회를 놓쳤어. 그래도 이제 뭐 역사는 역사니까요. 말씀드릴게요. 쿠데타가 일어날 조건은 많아요. 모두가 이제 불안한 경제하고 저질적인 정치 조건에서 이제 벌어지죠. 뭐 그래도 이제 보통 나라에서도 이제 기술적으로 쿠데타는 언제나 일어날 수 있습니다. 경제, 정치적인 경험하고 합의가 이제 어느 정도 충실하면은 정치적으로 안정되어 있으면 그 쿠데타가 이제 쉽게 좌절이 돼버리죠. 그 쿠데타는 뭐 계급적인 불평등이라든가 뭐 세대 불만이라든가 뭐 이런 문제가 끼어드는 그 혁명 문제하고는 전혀 달라갖고 그 쿠데타는 이제 대통령 같은 그 정부의 주요 공무원을 불법으로 동원해서 하루나 며칠 만에 급히 갈아치우는 그 기술적인 방법이죠. 그 민주적이지도 못하고 혁명도 아닌 거죠. 나폴레옹 3세라든가 이제 박정희 유신 체제처럼 이제 대통령 스스로 자가 쿠데타를 일으키려면 이제 의회를 무력화하고 또 군의 지지를 받아갖고 헌정을 바꾸면 됩니다. 기왕에 뭐 수장의 자리에 앉아있기 때문에 쿠데타가 그렇게 어렵지 않죠. 하지만 듣보잡이 이제 쿠데타를 일으키려면 문제가 좀 달라져요. 그래서 쿠치우 말라파르테하고 에두아르 루트박 이 두 사람의 책에 근거해서 역사적으로 쿠데타가 어떻게 벌어져 왔는가, 기술적으로 어떻게 해야 쿠데타가 성공하고 어떻게 하면 쿠데타가 실패하느냐 뭐 이런 것들을 적어놨어요. 이 두 사람의 책에 근거해서 쿠데타를 한번 얘기를 해보죠. 예, 쿠데타의 특성이 있단 말이에요. 쿠데타라고 하는 것은 윗선 사이의 충돌이에요. 대가리들의 싸움이에요. 따라서 가장 국가의 윗선에 있는 사람들을 앞세우는 관리를 지녀왔죠. 전직 대통령이라든가 총리, 뭐 군총사령관 이런 사람들을 내세워가지고 권위를 확보해야 돼요. 프리고진이라고 하는 사람은 누구를 내세워? 아무도 없잖아요. 자기 혼자 나서야 되잖아. 쿠데타는 불가능하다 말이에요. 애초부터 불가능한 걸 갖다가 무슨 쿠데타니 뭐니 그런 소리 하고 앉아있어. 이 서방의 언론들이. 좀 웃기지도 않았어요. 그죠? 전쟁을 통해서 그 자기를 참여하려고 하는 죄수들을 모아놓고 무슨 쿠데타를 일으키겠다는 거야. 윗선다 다 아랫선에 있는 사람들이잖아. 이런 사람들은 쿠데타 일으킬 수가 없는 거예요. 두 번째, 쿠데타는 비밀을 유지를 해야 돼요. 이를 불법으로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이유로 이제 세계적으로 수없이 많은 이제 쿠데타 시도가 있었는데 준비 단계부터 발각돼 버리죠. 그리고 수포로 들어간 일이 허다한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성공한 쿠데타는 굉장히 특이한 경우죠. 프리고진 같은 경우는 세상 만사의 쿠데타 시도를 알렸죠. 이게 무슨 쿠데타야. 쿠데타를 떠들면서 쿠데타를 하는 멍청이가 어디 있어요. 그런 사람은 인류 역사에 없었습니다. 애초부터 안 되는 얘기를 갖다가 하여간 미디어가 떠들게 마련이고 말이에요. 그런 거죠. 세 번째, 쿠데타는 일을 하루나 이틀 정도에 처리를 해야 되거든요. 급히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예외 없이 군을 준비하거나 직접 동원을 합니다. 표면적이든 암묵적이든 간에 군에 동원 없는 쿠데타는 없죠. 이게 이제 쿠데타 세력이 이제 군인인 경우가 대다수인 경우예요. 이게 이제 그런 이유입니다. 1923년 히틀러는 쿠데타 하려다 실패했죠. 군인이 아니라서 그래요. 군대를 안 끌고 와서 그런 거예요.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나폴레옹처럼 그 군 장성하고 합의라든가 사전 조율이 필요한 거죠. 군 장성의 개인 면목까지 다 알고 있어야 돼. 하지만 이제 듣보잡, 잘 알려져 있지 않은 사람이 이제 그 쿠데타를 일으킬 때는 수도로 들어갈 그 사병들 이끄는 그 장교들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장교의 역할이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를 해야 된다 말이에요. 프리고진은 뭐였어? 러시아군하고도 완전히 떨어져 갖고 엉터리로 준비도 없이 쿠데타니 뭐니 이런 실은 쿠데타는 말도 안 했어. 언론이 떠드는 거지. 되지도 않는 소리가 자빠진 거예요. 쿠데타가 쉬운 줄 알아? 세 번째, 쿠데타는 정당성이 있어야 돼요. 민중 저항이 일어나면 안 되거든. 그래서 정당성을 가져야 돼요.
정당성을 잘 버무리면요, 나중에 후손들이 쿠데타를 혁명이라고 칭찬해 주기도 합니다. 가끔은. 의회 쿠데타였던 그 노무현 탄핵 있잖아요. 그게 정치적 정당성이 없었잖아. 그런 거는 사라지게 돼 있는 거란 말이에요. 보통은 이제 그 국가의 그 정치 체제가 체제적으로 좀 두 개가 막 부딪힐 때, 독재 체제, 민주 체제, 수탈 체제, 분배 체제, 외세 체제, 뭐 부족 체제 뭐 이렇게 부딪힐 때,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되게 불안정하고 이 저질적일 때, 흔히 이제 후진적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럴 때 쿠데타가 일어나는데, 보통 쿠데타는 정치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나라에서 벌어지게 되어 있어요. 따라서 정당성이 없었던 정당성이 거의 없었던 쿠데타가 하나 있었어요. 전두환이라고. 이게 이제 한국 사람들한테 굉장히 많은 질문을 던지는 되게 역사적인 문제가 될 거예요. 정치적 정당성 없이 성공을 해버렸거든. 그러면 그 원인은 무엇인가, 이제 이런 걸 따져줘야 되죠. 아무튼 쿠데타 주역은 기존 정당 정치의 큰 틀 안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주역들도 같이 동조를 해줘야 되고, 게다가 이제 뭐 정적들을 잡아다가, 주요 정치인들을 잡아다가 아무렇게나 엮어갖고 이제 감옥에 집어넣어야 되거든. 그러니까 이제 부패 자료라든가 매국 자료, 매국 행위했던 뭐 자료 같은 거 일부러 엉터리로 막 가짜로 준비를 해야 된단 말이야. 다 정당성을 위해서 그런 거예요. 프리고진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어떠한 정치론이라든가 정당성이 없습니다. 다섯 번째, 쿠데타라고 하는 것은 나라의 운영 핵심 기관을 장악을 해야 됩니다. 정부하고 의회가 대표적이죠. 그래서 정부하고 의회의 기능을 정지시켜야 돼요. 그래서 정부 안에 혹은 의회 안에 동조자라든가 간첩을 미리 포섭해두면 일이 쉬워지죠. 이게 이제 약간은 엉터리 쿠데타였지만은 피를 흘리지 않고 나폴레옹이 쿠데타에 성공한 이유죠. 그리고 뭐 의회를 해산하고 정적들을 감옥에 넣었다면은 이제는 이제 곧바로 대선 치르겠다, 총선 치르겠다, 뭐 이런 거 공표를 해야 되고, 새로운 헌법도 공신을 해야 돼요. 이런 일을 하려면 뭐 방법이 없어요. 핵심적인 정치기관들 뭐 이런 게 다 장악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쿠데타를 이제 완전히 성공했다는 그 마지막 그 단계가 뭐냐면 야당을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야당을 세우면 모든 쿠데타가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쿠데타에 반대하는 것 같은 정당이 세워진다는 소리는 이미 쿠데타를 인정했다는 소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정당 안에 들어가서. 그래서 야당이 바로 쿠데타 성공의 마지막 단계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쿠데타라고 하는 거는 이제 공화체제, 하나의 정권이 전 나라에 다 전체적으로 법에 영향을 끼치는 그런 곳에서는 굉장히 쉬워요. 쿠데타가. 하지만 미국이라든가 러시아처럼 연방국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는 나라에서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쿠데타라고 하는 거는. 그럼 프리고진은 뭐야? 들어가서 푸틴을 체포했다고 쳐. 그래서 두마를 장악했다고 쳐. 그래서 뭐 할까, 그 다음에? 나머지 공화국과 자치국이 가만히 있을 것 같아? 군은 또 가만히 있어? 말도 안 되는 말들을 그렇게 해요. 서방. 앞으로 서방 미디어가 또 이런 소리 하면 그냥 피식거리고 웃어버리세요. 여섯 번째 특징은 뭐냐면, 이게 쿠데타라는 게 이제 급하게 벌어진 정권 교체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불안해한다고. 그래서 미디어를 장악을 해가지고요. 미디어를 전체적으로 장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사회에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체제는 유지될 것이다. 군대는 빨리 전방으로 보내겠다. 뭐 이런 식으로 약속을 계속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국민들이 좀 덜 불안하게 되죠. 군사정권을 계속 이어가겠다. 이런 경우는 없어요. 그런 경우가 어디 있어? 그건 좀 미얀마처럼 이제 원래가 이제 군사의 권력이 원래부터 그냥 한쪽 편에 서 있었을 때 그때나 가능한 얘기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 요소가 뭐냐면요. 일곱 번째로 중요한 게 뭐냐면 쿠데타는 주변국이 무관심해야 돼요. 아니면 지지를 해야 됩니다. 만약에 이웃 국가가 쿠데타에 적대적이면은 뭐 개입할 수도 있고요.
국제법 고소할 수도 있고 뭐 여러 문제가 터져요. 1948년 체코의 경우가 완전 그런 예죠. 프리고진이라고 하는 사람이 쿠데타의 조건에 부합한 건 딱 요거 하나밖에 없어요. 서방의 지지가 있을 거거든요. 근데 실은 서방도 바보가 아닌 이상 쿠데타라는 게 말도 안 되는 걸 다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서방 언론과 미디어는 계속 떠드는 겁니다. 끝없이 떠들어야 돼요. 이번 일로 말이에요. 이번 일로 향후 다시 이런 식으로 입을 싸게 놀려대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놈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놈들이에요. 쿠데타 얘기하고 이런 놈들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고 지적으로 아주 떨어지는 사람들이라 그 말이에요. 감사합니다. 뭐 저기 벨라루스에 가서 뭐 할지 모르겠네 프리고전. 근데 아무래도 좀 내적으로 뭐가 좀 있긴 있는 것 같죠? 저만 그렇게 생각하진 않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